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원칙 그리고 투명한 공개. 시민들이 바라는 거 큰 거 아닙니다. 그 작은 걸 하지 못하고 작은 실수를 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질이 같다고 생각해서 이 해묵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민의 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정의원 사태와 더불어 시민단체, 민주진영의 오래된 악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인정하면 되는 문제고 사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작은 원칙이 깨지면 그리고 그 원칙이 깨졌음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사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민의 눈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출연하시는 두 분은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얼굴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디오 파일로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중간중간 자료 화면이나 그리고 자료 영상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화면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방송을 쉰 지 한 2달 만인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방송을 재개한 건 아니지만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사안이 있어서 오늘 마이크 앞에 그리고 게스트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시민사회 기부금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의원으로 촉발된 이 시민사회 투명한 기부금 문화 정착을 우리 대통령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그 차원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방송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시민의 눈 관련 시민의 눈 사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분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보 지봉규입니다. 스스로 울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은 안 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예전에 저랑 이제 처음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 때 억울할 거잖아요. 엄청 울더라고. 그래서 방송마다 울었던 울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울보 지봉규님 나오셨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의 눈이라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회계에 대한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다가 고소도 좀 당하고 고발도 지금 현재 2년째 진행 중인 최혜경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고소고발 이야기도 조금 나중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은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룰을 정하겠습니다. 시민의 눈 혹은 시민의 눈 사태를 아무도 모른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전 1도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 방송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활동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유튜브로 시민의 눈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보면서 그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봉규님, 시민의 눈이 뭡니까? 시민의 눈은 국민의 명령 100만 밀란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그거의 후신인 시민의 날개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민의 눈, 손, 발 등을 세 가지 정도로 만들고요. 시민의 날개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시민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깨어있는 시민들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우선은 지금 시민의 날개, 100만 밀란 이런 것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시민단체인 거죠? 그렇죠. 시민단체. 누가 주축이 돼서 만든 겁니까? 우선은 저희는 시민의 눈 활동할 때 당시에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본인은 대표 제안자라고 칭하고 우리는 대표로 알고 있는 그분이 만든 줄 알았고요. 후에 다스베이다라든가 여러 군데 나가거나 했을 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이 친구랑 나랑 같이 만들었잖아 이런 얘기들을 듣고 둘이 만들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검찰에서 저에게 준 어떤 불기소 이유서나 이런 거에 보면은 시민의 날개 구성원 20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선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뭐 김상호 씨가 주축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는 뭐 인정하고. 아까 이제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최혜경님, 부정선거를 어떻게 감시한다는 말이죠? 우선 시민의 눈이란 단체를 소개할 때 김어준이란 사람을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어준이 이제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만들죠.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결할 때 2012년 대선. 그렇죠. 2012년 대선 때 뭔가 이상하게 박근혜 표가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특정 시간대에 많아졌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거나 아하. 뭐 비율이 뭐 계속 이렇게 따지다 보면 문재인 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보와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의 그 표의 비율이 특정하게 일정 숫자에 수렴한다. 이러면서 이제 K값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두둥. 여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뭐죠? 기시감은? 아 민경훈? 네. 지금 그 분홍색 핑크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굉장히 닮아 있는데. 매우 똑같. 있었다라기보다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있나요?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정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신비 김상호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거기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가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어준이 진행하던 팟캐스트 뭐 파파이스라든지 그 당시는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 다스베이다 이런데 시민단체 시민의 눈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홍보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단체가 뭐하냐면 부정선거를 감시한다. 어떻게? 우리가 무작정 선관위 앞에 가서 혹은 투표함이 있는 곳에 가서 두 눈으로 망원경 이런 거 없고 CCTV 없어요. 저희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다. 몸빵을 하겠다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죠. 몸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다고 홍보를 한 게 아니고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이 했죠. 꽤 많은 기부금, 뭐 후원금 이런 네. 게 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도 뒤에 차차 해보겠지만 두 분은 그렇다면 두 분은 시민의 눈 회원이셨을 거잖아요. 거기서 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저희 지역에 총무 역할을 했었고요. 최혜경 씨는 시민의 눈에서 뭘 하셨어요? 저도 이제 똑같은 지역에서 지붕규님보다 더 어린 사람이 이제 들어오니까 저보고 이제 총무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총무를 하다가 이제 뭐 조직장 되고 조직장? 조직장 이름이 접주라고 시민의 눈에서는 특이하게 되게 불렀는데요. 접주도 하고 또 대총무도 해서 신비를 앞에 두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규정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접주. 네, 접주가 그거 아닙니까? 동학농민 운동. 거기서 따온 거죠. 이제 왼쪽 냄새가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두 분 말고도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 진행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나오셨었어요. 공익 제보자 그분들 중에는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기도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계셨죠. 그러니까 직급이라기보다 좀 더 핵심 정보에 쉽게 가까우신.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들이 공익 제보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의혹이 들었으니까 이걸 좀 해소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처음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의문이 들었던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던 모금 액수와 그 산림꾼이라고 하는 집행위원이었다거나 혹은 뭐 어떤 광역시도 단위의 어떤 조직의 장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10배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고소나 고발 이런 것들까지 오게 된 경위가 2018년 6.13 지선 이후거든요. 그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많이 차이 난다라고 생각했냐면 돈을 얼마 모금을 안 했으니까 못 했으니까 대선 때도 쉽게 말하면 김어준 씨 스타일로 말하면 몸빵을 했는데 바뀌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은 모금이 됐는데 왜 안 바뀔까 하는 생각을 들었고 근데 3억을 넘게 모금했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인건비로 9천만 원 정도 6천에서 9천 정도를 지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뭔가 그분이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이분이 좀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뻥튀기 혹은 좀
왜곡 시킨 거겠지. 이게 점점 정말 그 액수를 모금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복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3억을 모았는데 이렇게밖에 못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3천만 원만 모아도 어디 중국산 웹캠 뭐 이렇게 바디캠 하나 해가지고 나 같으면 참관인한테 다 3만 원짜리라도 돌리겠다. 그 밤새 투표함을 지키신 분들에게 뭐 식사가 제공되거나 혹은 겨울에는 뭐 방한복이 지급되거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민의 눈에 들어오게 된 건 그 김어준이 진행하는 파파이스에서 그 시민의 눈에 있었던 운영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돈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 영상을 막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후원 계좌를 이렇게 딱 띄우잖아요. 그쵸. 돈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 참여해주고 싶은 사람도 가고 돈도 막 보내주고 하죠. 근데 저희는 당연히 돈이 별로 안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모았다면 이 밤을 새는 사람들한테 담요라도 주고 이렇게까지 열악할 리가 없을 것이다. 네, 물이라도 하나 줘야 될 것 같은데 설마 물은 지급했겠지.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밥은커녕 물도 지급을 안 해. 없었고 오히려 줬어요? 지나다니는 시민분들이 파파이스에서 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과자 하나씩 쥐어주고 뭐 치킨 쥐어주고 사실 저희가 그런 걸로 먹었고 최혜경 씨 미안해요 네,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팩트는 중요하니까. 네. 최혜경 씨나 지봉규 씨가 있던 동네에만 물과 담요 같은 게 지급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뭐 253개의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거 개표 뭐 투표 네. 이게 거기마다 다 자봉을 투입했군요. 제가 그 방마다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 잘해 보려고.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선 당시까지는. 그렇게 해서 의혹 제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돈이 이렇게 들어온 게 맞습니까? 혹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이거밖에 안 해줍니까? 라고 의혹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체별로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의 눈에서 총 모금액은 얼마인가요? 뭐가 달라요? 그게 아니죠. 이게 내가 예단에서 몇 억을 모았다는 데가 들어가면 어떤 함정성 질문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총 모금액이 얼마인지는 회원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직구일 수도 있고 변화구일 수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 총 거친 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말해준 사람도 잘 못 믿겠었거든요.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좋은 자세예요. 그랬는데 답변은 없고 이상한 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 왠지 물으시는 뉘앙스가 시민의 눈에 회계에 뭐 문제가 있다는 나를 의심하는 거야? 들리는데. 뭐 이런 뉘앙스? 근데 이분이 김상호 씨가 아니었고요. 또 산림꾼도 아니에요. 뭐 경기도에 어떤 장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뭐 이분도 알 수 있다고 치자고요. 어떻게 회계를 하고 어떻게 뭐 처리를 하고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치자고요. 뭐 근데 그분이 왜 갑자기 나서서 그런지 좀 이해가 안 됐고 뭐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시민의 눈 사무실에서 얘기하면 안 되냐. 와서 봐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인지 알려주면 될 문제를 왜 그걸 안 알려주지? 이러면서 궁금하죠.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고 투명하게 보여달라라는 거고 그거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혹 제기를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쪽이 의혹 제기라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의심하게 됐는지 네. 말하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좀 의심스럽고 지봉기님만 너무 그랬어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2년 만에 나왔으니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좀 있으면 또 울 것 같아. 또 울어? 어느 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비 그 김상호 씨가 이제 운영진들을 데리고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민의 눈의 넥스트는 이런 거를 할 거다라고 이제 사업 계획을 말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업 계획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지봉규님이 말씀하셨듯이 253개의 지역구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선거 지역구. 네, 있죠. 근데 이제 거기마다 253개마다 사무실을 설치해서 2명 정도 혹은 또 1명 정도의 그 상근자
쭉 지키는 사람을 두고 그럼 그 사람한테 월급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걸 253개 지역에 하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씩만 써도 2천만 원이 월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그렇죠. 100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니까 더 훨씬 많이 받겠지만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상호 씨가 월 2천만 원씩 모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뭐 10,000원씩은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CMS 계좌를 열 거다.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열어서 이제부터 후원금을 받겠다, 회비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CMS 계좌가 없었고 회비 계좌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후원금 그냥 산발적으로 받는 돈이었고 그 딱 듣자마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사무실을 다 임대료가 얼만데 인건비가 얼만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느끼듯이 참여연대 혹은 뭐 지금 언급되는 정의연 이런 데는 할머니들은 늘 계시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늘 계시고 참여연대는 예를 들어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싸우면 검찰은 늘 있는 조직이지만 저희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선거는 2년에 한 번 많아야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이 얘기를 들을 때 의문스럽지만 거기서 손들고 그게 왜 필요합니까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겠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 회원들한테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이렇다고 합니다라고 전달해주고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봉규님처럼 단톡방에서 근데 우리 후원금 얼마 모였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생기고 나도 궁금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불거진 거죠. 자, 그 후원금 얼마였는지 궁금했던 당시 얼마였는지 혹은 지금 얼마가 있는지 궁금한 후원금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 거쳤는지 회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혹은 일부만 알아요.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 시민의 눈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거기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저희가 뭐 모든 회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도 올라온 적이 없었고 저희가 듣기로는 그 운영진 20여 명의 운영진들도 서로 잘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았던 거죠. 매우 극소수 혹은 회계 업무를 하고 있던 분조차 총무 금액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네. 당시 회계 그러니까 중앙 회계 담당자 여러분 그렇죠. 같은 지역 총무 말고 네. 중앙의 회계 담당자도 얼마가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얘기해 줄 수 없다가 아니고 자기도 정확히 모르는 거죠. 네, 이게 궁금한 게 상황이 있는데 조금, 네. 그 후원금 걷었을 때 그 계좌가 개인 계좌였어요? 김상호 씨 개인 계좌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김상호 괄호치고 시민의 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러면 확실하게 김상호 씨는 그걸 알고 있겠네요. 알고 있죠. 총액을. 알고 그분만 있죠. 아는 거죠. 자기가 사실. 이제 통장 자기 정리해보면 통장이기 나오니까요. 저희 때문에. 통장 정리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 난 내 통장이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걸로 고소도 당했습니다. 편들어줬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이 안 오니까 갖고 계신 궁금증은 점점 커질 거고 그 궁금증은 의혹이 될 거고 의심이 될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뭐가 제일 문제 같았어요? 그 회계 혹은 시민의 눈의 운영 여러 다방면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선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왜 그거를 사무실에 가서 들으러 가야 되지? 총무 금액이 얼마인지를?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납득이 안 갔고 또 돈을 얼마를 모금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모금했는지도 중요한 거고요. 어디다 썼는지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 실수를 해도 다음번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고소고발할 거였으면 대선 때 했지 왜 우리가 지선 전에 했겠죠. 또 시민의 눈을 흔들고 부셔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지선 이후에 그런 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가 프락치처럼 뭐 그런 활동을 한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스베이드나 이런 데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는데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요. 네, 뭐 그랬었습니다. 울 거야? 아니요. 저는 소통의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진보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건 평등, 자유, 민주주의 같은 것들의 어떻게 공정. 보면 공정. 요즘에 지금은 당연하지만 50년대에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하지 않았던 가치들을 사실은 지금 586이죠. 예전에 386 세대들이 다 싸워서 일궈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명맥을 이어온 진보 단체, 시민 단체들인데 그분들의 이제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를 추구하지도 않고 평등을 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궁금해서 묻는데 후원금이 얼마인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게 왜 궁금해? 너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걸 볼 때 저는 사실 그 전두환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통 방식을 겪어본 적이 처음 없어요. 겪어본. 네,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눈에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믿지 못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국가기관도 믿지 못해서 우리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해명하는 방식이 아 너희들은 몰라도 돼. 영수증 안 봐도 돼. 이러면 우리가 믿겠냐고요. 못 믿고. 믿죠. 그렇게 해서 시끌시끌해졌어요. 당연히 두 분만이 아니고 의식 있는 혹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거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단체가 이제 내홍을 겪으면서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의식 있는 분들은 조금 싸우시다가 아 못 해먹겠네 하고 나가신 분들 정말 많고 아니면 그냥 방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냥 어차피 선거 없잖아 이러면서 그냥 무관심해진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 와중에 선거도 없는데 이제 몇몇 한 소수 5, 60명 정도만 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정치 이슈 관련된 걸 올리고 정치 단톡방이 됐군요. 네, 단톡방이 되면서 우리끼리 소통하면서 우리끼리 끈끈해지면서 이제 후원금 얘기도 나오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 얘기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사람들은 다 그 신비 김상호 씨한테 다 일방적으로 제명을 당했죠. 제명을 제명을 그러니까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더 이상 어떤 접근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그 방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이제 사이트에 가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쫓겨나신 분들, 제명당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에도 나오고 소위 말하는 이제 팟캐스트 한 바퀴 도시면서 억울함도 호소하고 SNS에서 열심히 싸우시고 네. 했던 거잖아요. 끝까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해주는 건 둘째치고 남은 회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시민의논 회원이 뭐 몇 명입니까? 뭐 김상호 씨 말로는 5만 4천 명이라고 5만 하네요. 4천 명. 5만 4천 명 중에 한 50여 명이 쫓겨났어요. 그럼 나머지 5만 명 혹은 4만 몇천 명에게 이러한 이하 때문에 뭐 총무 혹은 대접주, 운영진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설명도 없어요. 제명은 실제로 12명이 당한 거고요.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성명서처럼 해서 담화문 뭐 이런 형식으로 뭐래요, 그게? 이래서 저래서 뭐 조직적인 해당 행위라고 해서 그래. 이 워딩이 듣고 싶었어. 네. 설마 이게 나올까 하고. 근데 이게 해당 행위라고 하면은 뭐 이제 우리가 정당도 아닌데 굉장히 우스운 얘기들이 있고요. 조직적인 해당 행위. 네, 그리고 이 뭐 이름별로 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유를 써놨는데 정말 이걸 보면요.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막 나한테 어떤 걸 나쁜 짓을 했어라는 느낌의 글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명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 싸우셨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공격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들어옵니다. 고소고발 당하셨죠? 네, 고소를 당한 거죠.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김상호 씨는 초대 대표고 그 다음 대표가 한길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재까지 대표인가요 혹시? 네, 지금 2회 연속으로 대표에 당선이 되신 분인데 중임 네, 뭐 그렇게 되셨는데요. 중임을 맡으셨죠. 근데 그 분 두 분의 명의로 저희를 고소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사실관계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고발을 먼저 한 것도 맞고요. 그 제명당하신 분들이 신비를 먼저 고발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신비가 그 뭐라 그럴까 진보 쪽에서 약간 나름의 인사이기 때문에 새가 날아든다라고 해서 지금 팟빵에도 그 순위 1위인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2위요, 억울한지 2위예요? 네. 아, 네. 팩트는 중요합니다. 네, 2위구나. 네, 이제 거기에 나가서 한길순, 그러니까 지금의 대표와 예전에 그 대표인 김상호 씨가 나가서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는 왜냐면 플랫폼이 없잖아요. 끽해야 이제 내가 진행했던 말도 안 되는 조그만 팟캐스트. 실제로 저는 못 들어봐서 안 나갈래요. 백종재가 누구예요? 뭐 이러면서 뭐 지금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 그래도 스피커 그래도 크기에 나 비하면. 고군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됐어.
이제 그랬는데 이제 먼저 새가 날아든다에 나오셨고 그 두 분이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는 계속 비공식적으로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저희는 고소고발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돈도 없고요, 변호사 살 돈도 없고요, 법에 대해서 1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그래 회계장부 야 사실 여기 있어 하고 공개해 주길 바랬는데 끝끝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야 한다 하다가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아하. 저희가 먼저 하고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뒤에 고소장을 그쪽에서 이제 그쪽 뭐 김상호 씨라든지 한길순 씨도 같이 공동 고소인해서 저희를 고소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법무법인을 써서 이제 변호사를 끼고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샀잖아요. 못 샀죠. 근데 신비는 돈이 많나요? 어떻게 변호사를 샀죠? 신비 씨는 무려 김상호 씨라고 합시다. 네 김상호 굉장히 씨는 기분이 무려 안 좋아요. 신비신비하니까. 네, 그 시민의 눈의 후원금으로 변호사를 팩트예요? 사서 팩트입니다. 지금도 월 55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고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 시민의 눈을 고발했나요? 아니요. 김상호 개인을 고발한 거죠? 심지어 한길순도 아니고 이전 대표였던 김상호 씨를 고발한 거죠. 근데 김상호 씨가 소송을 하는데 그 소송 비용을 시민의 눈 후원금,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아준 돈으로 했다. 시민분들 그 돈 내신 시민분들 이걸 다 알고 계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